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 대표는 과반이 넘는 득표자가 안 나오면 1위,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돼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첫 판에 53% 득표를 하면서 그대로 당 대표로 확정됐어요.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후보자 몇 분과는 인터뷰도 직접 하고 하면서 느낀 점들, 각 인물에 대한 생각들, 아쉬움, 평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일부러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누군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를 전당대회 전에 공개를 하면 그것은 일종의 지지 활동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제 평가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나 협력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오늘은 선거에서 그 누구를 밀어주거나 까내리기 위해서가 아닌, 끝났으니까요. 저의 관전평을 건조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김기현 당대표 당선, 기대에 못 미치는, 인지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안철수 후보의 득표, 이준석계 천하용인의 전패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국힘 당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당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부 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라서 이준석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당원의 연령대별, 성별 분포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건 내부에서는 아는 거고요. 어쨌든 결과는 눈에 띄는 당원 구성이나 당원 성향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보인 당원의 성향을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매우 협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심이 어쩌고 저쩌고를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실 당원들이 싫어하면 땡이에요. 물론 윤통은 대선 그리고 그 전의 경선을 거치면서 당의 평가는 통과를 했다고 봐야 되지만 그게 당에 대한 그립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거야 민주당의 어깃장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뒤집히고 하는 꼴을 보면서 국힘 당원의 분노가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당내 총질 세력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요소들이 윤통에 대한 강한 결집력을 보여줬다고 봐야 됩니다.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컸다는 얘기예요. 내 표를 행사하겠다는 그 동기가 다른 전당대회 때보다 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과반이 넘게 한 사람에게 몰렸다? 윤심이라는 게 있다고 한들 당원들이 윤심 명령어를 입력하면 따라서 투표를 하는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결국 국힘 당원들이 넓게 보면 우파 진영의 요구는 윤석열 드라이브 국정의 안정화, 용산과의 협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충실히 반영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당원 투표 100%라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 저는 예전부터 전대는 당연히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말을 해왔고, 이번에도 처음부터 당원 100% 안에 찬성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민심과는 달랐다고 근거도 없이 말할 수 없거니와,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고 정당의 목표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에게 당직을 주는 거지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정의당 같은 정치 성향이 강하지만 작은 군소정당은 당심과 민심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윤통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은 정의당의 노선에 찬성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맨날 정의당은 당원의 뜻과 반대로 하는 대표를 뽑아야 됩니까? 당원은 다 극좌인데 대표는 맨날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인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담이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던데, 그러면 내 세금을 받아먹는 민주당은 개뿔만큼이라도 내 뜻을 반영했습니까? 당 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 외에도 대화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남의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보다 잘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둘이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가 말을 하면 그걸 듣고 반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이 뭐라고 떠들든가 말든가 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항상 남에게 말을 하는 것에만 익숙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처음 딱 만났을 때 신선했던 것이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생각을 말하면 거기에 질문을 더하고 진짜로 이 사람은 내 생각이 궁금하고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청년 정책, 저출산 대책, 교육 정책,
정책,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남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여의도 문법,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는데 알맹이는 없는 그런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뭔가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고민을 잔뜩 해본 티가 나고 이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완벽한 사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사람,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이전에도 나서서 당내 분열을 여러 차례 수습한 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당내 분열의 해결 그리고 용산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념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업 이야기, 세제 이야기 이런 거 할 때는 때로는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국 정치판에 또 있구나 싶을 정도로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 당 내에서 가장 우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국힘당 자체가 얼마나 우측에 있는 당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말이죠. 윤 대통령의 승부수도 굉장히 자유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너무 우클릭을 해서 선거 못 치르겠다고 말하는 당대표보다는 낫죠. 울산 땅 의혹 때문에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울산 땅 때문에 총선이 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유한 지 25년쯤 된 산인데 지표에서 40m 밑으로 터널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터널이 아니라고 우기던 후보가 있었는데 터널이 맞다고 현재 울산시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사안이에요. 땅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 건 땅값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터널이 그 자리를 지나간다는 계획은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일 때 그리고 민주당 송철호가 울산시장일 때도 똑같았어요. 송철호도 2번이나 리뷰를 했는데 그 루트밖에 없다고 거기로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땅값이 1800배 올랐다는 건 그냥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도로도 없는 산, 맹지,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10년 동안 주변 땅 중에 거래가 된 땅이 전혀 없어서 시세조차 없는 그런 땅을 대로변 역세권 땅이랑 비교를 해서 계산한 수치예요. 그래서 일말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땅값을 비교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시세가 없다고 저런 땅을 대로변 땅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천하용인, 이준석계, 이준석이 모는 마차의 4마리 말이라는 그 사람들은 모두 낙선했어요. 이것은 당내 대결 구도, 이슈 메이킹 정치라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전당대회 선거 기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준석이 이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는데 당 차원에서도 밀려난 전 당대표가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준석 본인 입장에서도 선거에 자기 아바타를 보내서 싸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에게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당원이 원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준석이 주장하던 것과는 달랐어요. 엄석대 타령을 그만하고 자중하는 것이 스스로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과연 그 입이 잠시라도 닫힐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천하람이라는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 전 대표였던 황교안을 누르고 3위를 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아예 대놓고 배경에 섰던 이준석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5%가 그 구도의 한계였어요. 15까지는 빠르게 달렸지만 그 위로는 스스로 더 달릴 수 없는 한계선을 그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더 잘하고 더 성장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꼭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특이한 캐릭터고 분명히 지지자에게 어필하는 요소를 갖춘 사람이에요. 실제로 만나본 안철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밈에서 만나던 사람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말을 두루뭉술하고 불확실하게 한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엄청 직설적이고 매력도 있었고요. 재미도 있었어요. 끔찍한 아재 개그를 몇 번 하기는 하셨지만 대화할 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같이 몇 시간을 떠들어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 그런데 이번에는 당대표 출마 타이밍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분인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도 차기가 맞지 이번은 아니에요. 용산에서 인식하는 정세와 안철수 의원 본인이 인식하는 정세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정치는 타인과 같이 하는 거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게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인데 본인의 판단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판단에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게 아닌지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라는 사람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바로 이게 그런 평가를 받는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또한 전대 막바지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보좌진이 없다 또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으므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 땅 같은 의미 없는 주제를 붙들고 황교안과 손을 잡더니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패착이에요. 보좌진이 이걸 권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보좌진이 이걸 말리지 못한 것이라면 그 또한 무능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걸출한 정치인으로 커갈 포텐셜이 충분했어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오니까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타이밍을 잡는 능력은 정말로 최악이고 주제 선정도 너무나 아쉬워요. 제가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라면 아예 대놓고 까놓고 말을 하자면 첫 3년은 정권에 힘 닿는 데까지 협력하면서 정권 친화, 친윤 이미지를 쌓았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협력 말고요. 용산과 당이 원하는 협력 말이에요. 본인의 현재 대표적인 약점이 굴러 들어온 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평생 가져가야 할 멍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선 신뢰를 덜 가질 수밖에요. 중도 포용 이미지, 이건 국힘당 입장에서는 더 못 믿을 이유지 장점은 아닙니다. 시장의 요구, 유권자들의 요구는 뭐였냐? 정권 안정, 협력, 윤통이 하려는 걸 당직자들은 지원해라. 이게 요구였어요. 그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시장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차기의 당대표가 되고 당의 힘과 당의 지원을 최대로 이끌어내서 대권에 도전한다는 비전을 그려야 승산이 있지, 도전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경선을 통과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본인께서 뭘 원하는지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남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 땅 같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당대표를 들이받고 용산까지 들이받았으니 바로 그런 모습이 당원들의 지지를 깎아먹은 거예요. 그게 김기현 대표보다 훨씬 더 유명하면서도 압도적으로 패배한 원인입니다. 황교안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고 이 장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말을 하고자 하면 끝도 없는 이야기라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기현 라이브 한다고 공지를 올렸더니 거기 와서 리플에 싸우고 김기현 라이브 할 거면 직할 손절하겠다. 돈 한 푼 안 줘놓고 무슨 손절인지 모르겠고요. 다들 감정을 좀 가라앉힙시다. 대선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하던 건데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왜 틈만 나면 그리 싸웁니까? 지지하던 사람이 안 되면 당연히 아쉽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그러려니 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성인다운 자세 아닌가요? 홍준표를 밀다가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좌파로 전향을 해서 이재명을 빠는 놈, 그런 건 그냥 신이죠. 과거의 망령을 뒤집어 쓰고 이나 갈면서 사는 것, 그건 좌파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좀. 윤석열 대통령 못하면 그때 욕하면 돼요. 김기현 당대표 못하면 그때 욕하면 됩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이제 총선은 끝났네 뭐네 벌써부터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